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진행되는데요. 은평구청장 선거는 어떤 구도가 될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지고 직계가족 모임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됐습니다. 서부선은 은평구 6호선 세전역과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지는데요. 네, 은평구청장 선거는 어떤 구도가 될지 짚어봤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은평구는 진보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7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5번 당선됐습니다. 총선에선 어땠을까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병원 의원이 은평구 갑을 선거구에서 각각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랬던 은평구 표심이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은평 역시 모든 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보다 석 달 먼저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대선을 이기는 정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한 채 허니문 기간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응암동 지역구에서 제가 선거 결과 분석을 보니까 2020년 총선 대비 2021년 4.7 재보궐에서 민주당 표가 가장 많이 이탈한 지역 탑5 안에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될 8번째 은평구청장 선거.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구청장과 체급을 올리려는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의 경선 경쟁을 예상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에선 현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진 이현찬 현 서울시의원, 장창익 전 은평구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인정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남기정 전 은평구 의원이 은평구청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도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변환점이고 다른 새로운 정치, 새로운 행정, 또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현역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많은 후보들이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도 지역 정가에서 내년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당내 경선은 내년에도 있을 것 같고. 내년 구청장 선거에서 은평구 표심을 가릴 공약은 무엇일까? 수색 역세권 개발, GTX-A 등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슈였던 주요 개발 사업이 확정되거나 가시화되면서 녹번응암 증학교 신설, 은평 세길 재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어떻게 공약으로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두산건설, 가칭 서부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지정했습니다. 서부선은 은평구 6호선 세전역에서 여의도를 지나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6.2km, 정거장 16곳, 차량기지 1곳을 짓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부선은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에 이은 5번째 경전철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우선 협상 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며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도로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직계가족 8명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마쳤다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환자와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요양시설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자의 활동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백신을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1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는 91만 2,517명으로 접종률 9.5%를 기록했고 2차 접종자는 32만 5,079명으로 3.4%의 접종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학생 1명이 지난달 30일 최초 확진된 이후 당일 다른 학생 가족 1명, 31일 29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31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학교는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지만 일부 확진자들이 교내 자습실을 함께 이용했고 교실 간 이동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학교는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조치됐습니다. 서울시는 학교에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책상 소독과 식사 시간 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7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서울의 공시지가가 작년과 비교해 평균 11.5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 상승률이 8.25%였던 것과 비교해 3.29%포인트 높은 건데요.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4.10%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강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은평구는 10.36%, 양천구는 8.92% 상승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정보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동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이의 신청 결과 통지와 조정 가격 결정은 다음 달 30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14일까지 기후변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은평 배움 모아 사이트를 통해 개별 수강한 후 학습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환경에 관심 있는 은평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14일까지 수강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환경과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천구가 오는 2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컬러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양천구는 안양천 생태공원과 양천 도시농업공원, 양천 중앙도서관 등 8곳을 컬러링 도안으로 제작했는데요.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도안을 내려받아 채색한 후에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주제별로 우수작품 3개를 선정한 후 총 24명에게 구청장 상장과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일회용 배달용기 퇴출에 나서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서울시 공공배달앱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내 그릇 사용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포와 먹개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내 그릇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한 뒤 고객 요청 사항에 내 그릇 사용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벤트에 동참할 경우 무료 음료 증정과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